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그램입니다. 네. 오늘이 1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네요. 주말이 끝나고 있어서 참 아쉬운데 스타틀라스 관련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좀 바빠서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릴 게 채널 방향성에 관한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갈락 게임즈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반응을 보니까 좀 답답하게 설명하시네요. 잘 알고 방송을 만드세요. 네, 이런 반응은 얼추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가끔 이렇게 고수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실 때 이런 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무래도 좀 답답하실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채널 개설할 때 찍었던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타겟이 되는 청자들은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영상을 보는 초보자들 혹은 코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저리 설명하고 좀 큰 맥락으로 그냥 뭐 좀 한 300만 원, 400만 원짜리도 그냥 약 50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좀 크게 가기 때문에 좀 안 맞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왜냐면 이런 좀 이 채널의 주 청자들은 코어린이들이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면서 좀 채널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본론으로 가보면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인수했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어, 약 82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사업부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3위 게임 업체로 올라서게 되었다. 좀 대단한 기사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좀 다른 기사를 보면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하기로 이렇게 블리자드가 인수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 전 페이스북과 좀 경쟁할 걸로 보인다. 결국은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어떻게 보면 또 P2E 그런 쪽이 미래의 대세가 될 거다. 뭐 이런 측면을 좀 엿볼 수 있잖아요. 음.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 걸쳐 가장 역동적이고 신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 이런 걸 보면 미래가 결국은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좀 시장에서 좀 별거 아닌데 계속 돈을 빨아왔던 그런 애들은 좀 갈아엎어지겠죠. 스타틀라스도 예외는 아니겠죠. 완전 경쟁이겠죠. 네. 그런 측면을 좀 엿볼 수가 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런 기사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이제 스타틀라스로 좀 넘어가 보자면 스타틀라스에서 아틀라스 가격을 한번 볼게요. 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좀 비트코인 자체가 요즘 완전 패닉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패닉이 오면 비트코인도 맥을 못 추는데 이런 완전 마이너한 알트들은 더 맥을 못 춘다. 비트코인 차트랑 좀 유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하방세기 형태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원래 아틀라스 같은 경우 0.1달러 정도가 좀 지지선이었는데 그걸 깨고 완전 더 내려왔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항상 알트 투자하실 때나 이런 P2E 쪽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리스크를 항상
감안하셔야 되고요. 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배를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틀라스 개수는 줄지 않았지만 아틀라스 가격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하루 채굴되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을 좀 볼 수 있고요. 폴리스도 한번 볼까요? 폴리스를 보면 제가 사실 폴리스를 약 11달러에 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달러니까 거의 한 네다섯 토막, 네 토막 정도 났죠. 다섯 토막 정도 났죠. 참 마음이 아픈데 저도 이런 리스크를 알고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특히 폴리스는 더 떨어졌다. 바닥을 찾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가격을 봤고요. 최근에 좀 큰 소식이 있었죠. 그 전에 배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배 가격. 이건 오포드 가격인데 이렇게 마켓에 추가하는 방법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항상 배 가격 볼 때는 좀 오포드 위주로 보는데요. 오포드 보면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졌으나 그래도 아마 최초 판매가 보다는 안 떨어졌다.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배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지만 고점 대비 떨어졌지만 사실 이렇게 오리지널 프라이스 최초에 팔았던 그 가격보다는 대부분의 배들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네, 이렇게 오포드도 활발히 거래가 되니까 한번 보면 제가 아틀라스보다는 USDC로 볼게요. 지금 약 2,000달러인데 오리지널 프라이스보다는 아직 상회하는 수준이죠. 사실 배 가격 자체는 신기하게도 시장이 패닉이 온 거에 비해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형십 한번 볼까요? 얘가 얼마 전에 17만 달러에 팔린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은 15만 달러. 그래도 상당히 지지를 잘 해주고 있죠. 피어스 11 이런 것도 보면 얘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도 오리지널 프라이스보다 약 2만 달러 2천만 원 이상 비싸다는 이렇게 배 가격 자체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좀 최근에 좀 큰 소식이 있었죠. 뭐냐면 얘들이 쇼룸을 공개했었습니다. 쇼룸. 약간 인게임 엿볼 수 있는 퀄리티가 제가 지금 이걸 확대를 해서 좀 화질이 안 좋은데 퀄리티가 상당해 보이죠. 제가 좀 이전 영상에서도 스타 시티즌이랑 비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유사해 보이고요. 이렇게 좀 그 다른 게임들에 비하면 퀄리티가 상당하다. 이 짧은 영상만 봐도 퀄리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오포드가 딱 서 있고요. 색칠은 안 돼 있지만 딱 봐도 오포드고 지금 게임자 시점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쇼룸을 공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게임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실 좀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커뮤니티에서는. 네, 저도 그랬고 이거를 조금 다른 게임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른 게임 중에 최근에 좀 핫했던 사이볼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 게임인데 그 P2E가 핫했어요. 네, 그래서 NFT 팔았을 때 막 판매가보다 막 2배 막 이렇게 올라갔었고 했었는데 인게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축구 게임이고요. 이게 축구 이
캐릭터라 할까요? 얘들을 카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좀 카드 게임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축구 대결을 하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이랑 스타틀라스 인게임이랑 자, 이 게임이랑 나중에 블리자드가 만들게 될 게임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애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게임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나 진짜 게임 할 줄 몰라 그냥 클릭만 할 줄 알면 좀 할 수 있는 클릭만 해도 되는 그런 게임 원해 하면 저런 거 하시겠죠. 난 돈은 벌고 싶은데 게임은 관심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런 사이버 같은 게임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저런 건 좀 퇴보하지 않을까, 갈아엎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인게임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배들 좀 예상을 해볼게요. 이건 딱 봐도 이게 오포드가 올려져 있는 거 보니까 VZUS 우스터 쪽 그 배에서 대형십이겠죠. 여기 안배도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 딱 보이죠. 이거는 얼마 전에 나온 약간 진영하고 제조사들에 관한 그런 미디엄 글인데 그 메인에 딱 나와 있었던 배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앞으로 많은 배들이 나올 거다. 뒤에는 우주 정거장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제조사별로 지금 출시되어 있는 배입니다. 캐피탈십 아까 제가 방금 바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이렇게 보면 이 빈칸이 언젠가는 메워지지 않을까. 피어스 쪽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부산 쪽의 배는 타이탄십 말고는 아무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죠. 그리고 우스터 쪽 배 VZUS 저는 얘들 좀 많이 사고 싶은데 아직 공개가 많이 안 됐죠. 이렇게 보면 배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아틀라스가 조금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배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배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핀불 쪽 약간 뭐 레이싱용 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팔 쪽에 어떤 밴지 모르겠는데 약간 레이싱 이렇게 좀 나올 배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그리카 쪽 좀 큰 배겠죠. 이런 배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좀 측면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대응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얼마 전에 관련돼서 나왔던 뉴스가 있는데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요. 진연 정렬 회사 이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결국 진영과 파벌과 뭐 이런 제조사들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좀 같이 한번 풀어볼까 싶어요. 저도 지금 아까 대충 읽어봤고 한번 제대로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에 관해서 관련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거 게임에 관해서 디테일한 거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스타틀라스에는 3개의 기본 파벌이 있고 3개의 소수 파벌이 있다. 평화위원회 COP 결국 Council of Peace죠. COP 3개의 기본적인 진영이 있다는 게 보니까
머드, 오니, 우스터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고, 소수 파벌을 보니까 오그리카, 오팔, 칼리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안전 구역 또는 중간 구역 뭐 이런 거는 이런 머드, 오니, 우스터 이렇게 세이프 존 애들이 관리를 하는 것 같고, 이 제조업체 청사진에 액세스하려면 누적된 제조업체 충성도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배를 사가지고 아마 우리는 백서에 나오는 블루프린트라는 그런 걸 계속 얻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뭘 달고 그 배를 강화시키고 막 이럴 건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만약에 머드고 피어스 배를 계속 쓸 거다 하면 이런 머드 진영에 대한 충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평판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제조업체 내에서 충성도가 많을수록 더 많은 블루프린트에 액세스할 수 있다. 설계도에 액세스할 수 있다. 결국은 계속 이 안에서 활동을 해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고, 위원회 파벌은 각각 다른 기업 정렬의 혼합이 있다. 각 위원회 진영에는 독점 선박 제조업체가 한 명씩 있습니다. 보니까 머드 쪽에는 피어스가 독점하고요, 오니 쪽에는 부산이라는 데가 독점하고요, 우스터 쪽에는 VZBS 쪽에서 독점을 하겠네요. 그래서 파벌 전반에 걸쳐 독점 선반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는 부과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진영 패스포트란 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머드 쪽이라 해도 내가 오니 쪽에 부산 배를 가지고 놀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런 팩션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기여도, 보니까 여기 충성도라고 표현하네요. 충성도. 이런 거를 좀 올려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내가 고급 피어스 청사진에 대한 걸 얻으려면 피어스 진영에서, 머드 진영에서 피어스 충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피어스 충성도를 높이려면 결국 머드 진영에 있거나 머드 진영 패스, 결국 패스포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구나,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외에도 이중 진영 제조업체가 있네요. 이중 진영. 이렇게 오그리카로 치면 온이랑 우스터 두 진영을 좀 지원하는 제조업체일 것 같고요. 오팔 같은 경우에는 우스터랑 머드, 칼리코는 머드랑 오니, 이렇게 이중 진영 제조업체가 있다. 그렇구나. 보니까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그리카 같은 경우는 오니 진영이랑 우스터 두 개를 지원하는데, 오니 쪽에 더 좀 치중되어 있네요. 보니까 오니 밑에 개인 로열티 페스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니 진영이다. 그러면 오그리카 배에 대해서 청사진을 얻을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조금 기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니가 더 빨리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또 하나 더 드리면, 만약에 내가 칼리코 배에 대한 그런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얻고 싶다. 그러면 머드 진영에서 활동을 하면 오니 진영보다 더 빠르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더 빨리 기여도를 높여서 칼리코 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오니 메이저는 오그리카, 오니 마이너는 오니는 칼리코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 좀 마이너하죠. 네. 그래서 보면 칼리코 액세스는 오그리카 충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중 진영을 지원하는 배들은 둘 다 지원하지만 그 안에서도 메이저 진영과 마이너 진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진영들이 있는데 조르빅, BYOS, 그리고 에코스, 투파, 포톨리, 포톨리, 얘들이 레인보우 그 배죠. 레인보우 뭐 그 배 많잖아요. 보시면 여기 레인보우, 투파, 그리고 핀불 안에도 그냥 핀불 말고 에코스, 그리고 BYOS 이렇게 또 진영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도 결국 제조업체인데 이런 애들의 배를 가지고 놀려면 보면 미디움 리스크 존이라 돼 있죠. 하이 리스크 존이라고 있고, 결국 좀 위험 지역으로 가야 이런 배들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얻을 수 있겠다. 네. 보면 조르빅 이 BYOS를 예로 들게요. 핀불 BYOS 배, 중위험, 고위험 지역을 괴롭히는 무법자와 해적 진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위험한 데서 플레이해야 된다. 더 위험한 이 하이리스크 존에서 활동하면 더 빠른 충성도 발생, 결국 기여도죠. 예를 들면 고급 핀불 BYOS 청사진에 액세스하려면 조르빅 충성도가 높아야 됩니다. 조르비크의 충성도를 높이려면 조르빅 진영과 연계되어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참 재밌네요. 보면 이렇게 안전한 지역이 있고 좀 중위험, 고위험 지역이 있는데, 안전한 지역에서 활동하면 결국은 피어스나 부산이나 VZUS 이런 배를 가지고 놀 수밖에 없고, 내가 투파나 레인보우십, 에코스, BYOS 이런 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위험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네요. 약간 좀 세이프 미디엄 존, 약간 이중 진영을 지원하는 배들도 있는데, 이런 배들보다는 제가 볼 때 레인보우 이쪽 배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투파나 레인보우 이런 애들은 하이리스크 존에 가야 배들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냥 피어스, 부산, VZUS 이런 배들보다는 이런 배들이 결국은 최종 지향점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하나 더 읽어보면 에코스, 중위험지대의 폭격을 통해 테라폼을 가진 급진주의자. 약간 애들 다 보면은 막 해적이고 급진주의자들이고 그렇네요. 보면 지금 이런 걸 읽어보니까 배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에코스는 폭격을 통해 테라폼을 가진 급진주의자들이고요. 이 BYOS는 중위험 고위험 지역을 괴롭히는 그 무법자들. 예, 무법자들. 배를 딱 보면 좀 그렇게 생겼네요. 애들이 폭격을 하는 폭격을 통해 테라폼을 가진 급진주의자들.
딱 폭격기고요. 뭔가 배가 좀 급진주의자들처럼 생기지 않나요? 막 밖에 막 그림도 막 그런 식으로 그려놓고, 예. 급진주의자들 같죠. BYOS 얘도 보면 해적들 같지 않나요? 좀 해적들 같죠. 배 안에 봐도 조금 해적들이 있을 만한 그런 조금 그런 느낌. 네. 참 이런 게 이어지네요. 얘는 메타겐 생물의 파벌. 약간 진짜 뭔가 생물처럼 생겼죠. 배들 자체가. 투파 배를 보면 배 자체가 그냥 생물 같지 않나요? 네. 네. 참 이런 게 이어진다는 게 재밌네요. 그리고 포톨리 빛 기반의 생물의 고대 인종. 매우 진보된 기술의 원천. 얘들은 파벌은 아니고 신비한 입찰을 하면 충성도가 높아진다. 고위험 지대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진영에 관해 가지고 배에 관해서 많은 썰이 많았는데 이렇게 애들이 정리를 딱 해줬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점점 앞으로 더 많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조금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백서를 제시해 준 것 같고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게임이 흘러갈지 얼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네. 보니까 이런 배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배들이었네요.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이거 읽어보고 뇌피셜을 담았다는 거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구체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더 많은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스타틀라스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발표된 소식들 조금 가지고 와봤고요. 또 블리자드가 인수되었다 뭐 이런 것도 조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대세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틀라스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 많이 부족했는데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